지난 10일 새벽 대구에 쏟아진 강한 비로 동촌 유원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밤새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언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영양군에서는 지난 8일 시간당 최대 52mm의 비가 내리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구 상황과 앞으로의 장마 대비책을 오도창 영양군수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 등 주요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경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양 도시는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동촌 유원지가 침수됐습니다. 미처 대비할 틈도 없어 강변 1층에 있던 상인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오거나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물이 빠지고 나서 가게에 들어가 보니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가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변의 가게들엔 지난 비가 남기고 간 흔적이 가득합니다. 거리엔 말릴 물건과 폐기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밤새 비와 강물에 쓸려온 흙을 쓸고 닦고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전기를 살려 젖은 물품을 말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7대, 에어컨 2대, 정수기, 오디오, 전부 100% 물에 다 잠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일대 저지대 가게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서랍 속에 있던 서류들은 물에 쫄딱 젖고 전자제품부터 식재료까지 흙범벅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일단 건질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하나 물로 씻고 있습니다. 바닥 정비, 가전제품 수리, 식재료 구입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은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게에 작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수가 된 이후 일가족 12명이 밤새도록 이곳을 치웠지만 아직까지 미처 수습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에 흙이 가득하고 냉장고도 쓰러져 있는데요. 쓰러진 냉장고 아래에는 속 재료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은 수해 현장을 다니며 피해를 파악 중입니다. 피해 지역은 동촌 유원지, 공산동 등을 비롯해 3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 복구를 시작했지만 동구 곳곳에 비 피해가 있는 만큼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영양군에는 시간당 최대 5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도창 영양군수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복구 상황과 앞으로의 장마 대비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피해 복구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집중호우로 영양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난 7월 8일 새벽에 내린 극한 호우로 우리 영양군 이반면 금항리와 대천리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주택이 21채가 침수 또는 반파가 되었고요. 또 공공시설인 경로당이 2곳이 저희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한 약 200헥타르가 침수, 매몰 되어서 정말 원래 농사를 정말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기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여서 다행입니다. 현재 피해 지역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인은 한 566명이 투입이 됐고요. 장비가 한 60여 대가 동원이 되어서
응급 복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제일 급한 게 주택 침수 피해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주거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일부 기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반면 대천리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을 임시 기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그 피해 복구가 되면 끝나면은 집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다음 주 중에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인가요? 이번에도 그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정말 인명 피해 없는 호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피해 지역 그 주민들과 또 앞으로 추가 혹시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정말 사전 감시하고 미리미리 대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역 우리 영양군 내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들이 적극적인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함께 응급복구를 빨리 어느 정도 그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음에 우리가 비가 온다라면은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정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 장마 피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양군 이반면 일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조치를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주민들의 대피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관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동시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은 수해를 입은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를 찾아 침수된 가정집에 가재도구와 가구 등을 옮기고 토사를 씻어내며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9일과 10일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산사태와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418세대 545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당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불렀던 건 바로 지하공간 침수였습니다.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은 비가 오면 빗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위험한데요. 네, 폭우 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지하 공간에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비가 쏟아진 충북 오송에서 임시 제방이 무너진 직후 넘친 강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흘러들었습니다. 4년 전 부산에서도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3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지하차도는 지면이 낮아 양쪽에서 물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침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침수 때 배수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고,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터 자체가 누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지하차도 자동 차단기 설치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182개 지하차도를 조사한 결과 132곳의 차단 시설이 없었고 159곳은 진입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차단기 설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적기에 아주 빨리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이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운전자 스스로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어려우니까. 지하주차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시간당 11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던 지난 2022년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에서 10분 만에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만큼 침수가 이미 시작됐다면 차를 밖으로 옮기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가 끝나면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작물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농작물 폭염 대책으로 벼는 물을 깊게 관수해 온도를 낮추고 밭작물은 부직포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또 사과 등 과수작물은 미세 살수 장치를 이용하거나 주기적인 관수를 통해 과실과 잎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응엔 반광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해 재무국장과 외무국장 등 주요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다낭시 대표단이 11일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응엔 반광 당서기는 IT 산업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봉화군 K-베트남밸리 조성 현장을 찾은 다낭시 대표단은 사업이 성공돼 양국 문화교류 협력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베트남인의 필수 관광 코스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부문 품질조사에서 대구 지역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매년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와 공공성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로 동구는 친절성과 신뢰성, 접근성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법률과 세무, 노무, 부동산 분야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배려 창구를 운영해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ABB 산업을 견인할 10개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망 벤처기업 등 13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 결과 연 매출액이 12.2%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본사가 있거나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ABB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지원 시범 사업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예방 활동과 함께 대상 아동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천군은 신속 지원과 양육 지도, 양육 상황 점검 등 3가지 유형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은 가족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영천 사랑카드 사용자에게 5%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영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영천, 금호, 신영 공설시장, 착한 가격 지정업소 영천 사랑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형 영천 사랑 상품권은 충전할 때 먼저 10%를 할인받고 결제할 때 추가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